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2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가 아직 안 나갔어요. 예. 1회 방송이 아마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 정도 나갈 것이고요. 예. 이제 2회 녹음을 하는 것인데 예. 우리 이제 신 박사님이 싱가포르로 좀 이따가 어디 가시잖아요. 잠깐 가셔서 미리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 반갑습니다. 저 듣보잡을 또 잊지 않고 다시 불러주셔서 저는 헛소리 많이 해갖고 이게 팽당하지 않나 이렇게 쫄았었는데 전혀 다행입니다. 듣보잡 아닙니다. 제가 듣보잡입니다. 완전히.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방송이 나갔으면은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나 고민 사항이 있으면 그걸 놓고 할 텐데 아직 방송이 안 나간 상태니까 이 박사님께서 상담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예. 오늘 공부법에 예. 대해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게 어디 없는 얘기고 제가 다 직접 경험한 얘기고 이제 많이 경험한 얘기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들. 이게 진짜 실화인가? 정말로 이게 신박사 불화쟁인가? 예,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제가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글로 포스팅도 올려서 사람들이 혹시 믿지 않을까 해서 그 카톡을 캡처를 해서 올린 적도 있어요. 이제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지우고 오늘 나오는 이름은 다 그 아이들의 이니셜을 근거한 가명입니다. 예.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그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100만이 듣는 1000만이 듣는 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다 프라이버시를 그냥 그 다음에 또 사실 제가 이제 또 일요일 날 그 AS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 의지를 다지고 이제 구체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S 모임이란 강연하신 다음에 또 친구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것도 얘기도 해주시고 또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지도 이렇게 다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하는 싶은 친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실명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확인한 거죠?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솔직히 저도 예를 들어 뭐 9시 뉴스에 제가 선행을 한 게 나온다면은 그거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그럼요.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9시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1등 팟캐스트 이제 예비 1등 팟캐스트로서 이제 왜냐면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할 거니까.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할 거니까. 역시 노벨상 하고 같이 그렇죠. 공부하신 분이라 배포가 크시네요. 제가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뭐 어차피 결국에는 저희는 이렇게 교조적으로 이렇게 훈계 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스티브 잡스 3 스토리.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자기 얘기를 해서 그 연설이 정말 스티브 잡스가 한 스탠포드 졸업 연사가 그렇죠. 정말로 대박이 난 건데 저희도 똑같이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5 이런 게 아니라 얘기로 우리 너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내 딸의 얘기가 될 수 있고 내 엄마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그 얘기로 제가 풀어보면은 이게 고영성 방금 작가님께서 이게 배포가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포는 무조건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제가 박사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익스퍼리먼털리스트 실험하는 학생이어갖고 이게 뭐 이렇게 핀셋, 트위저라든지 뭐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뭐 글러브라든지 고무 장갑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 툴 박스를 제가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테이프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로 찍으면 이렇게 이니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라벨링하는 것들. 거기로 제가 YJ 영준 줄임말 YJ의 네이처 사이언스 툴박스.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페이퍼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에 페이퍼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갓 입학했을 때라 논문도 제대로 못 읽을 때였어요. 근데 축구를 했으면 프리미어리그를 꿈꾸는 게 맞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K리그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만 노력은 그렇게 하지만 바라보는 거는 프리미어리그를 바라봐야죠. 100m 달리기 할 때도 100m에서 딱 누가 차를 타고 멈추나요? 끝까지 110m, 120m까지 뛰어야 100m에서 최고 기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좋다.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노력하고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꿈도 작게 갖고. 꿈은 여러분 꿈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꿈의 매력이 있겠지만 꿈의 매력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빼고는. 그 나만의 것을 왜 그걸 작게 가지고 가려고 하세요? 크게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제가 네이처 사이언스를 했고
저는 결국 근데 끝내 네이처 사이언스를 못 썼어요. 근데 제가 이게 랭미어라는 페이퍼에 그 임팩트 팩터 5점, 그러니까 평균 임팩트 팩터라는 건 이제 논문 하나가 평균 5번 인용된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논문에 게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00번 인용됐어요. 그러면 그 네이처 사이언스라는 게 인용이 많이 돼서 되게 좋은 논문인 거거든요. 막 그게 막 무슨 금딱지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번 인용되면은 그게 그만큼 상응하는 수준의 논문이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비록 포맷 형식적으로는 네이처 사이언스 못했지만 실력으로는 우리 지도 교수님도 인정을 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노벨상이랑 하던 연구, 노벨상 수상자 안드레 가임 교수랑 하던 연구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네이처 본지는 아니고 자매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제가 그 시작을 했거든요, 일을.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한 거에 크레딧을 교수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저자로. 그러니까 결국엔 나왔어요. 결국엔 제가 네이처 사이언스 쓰겠다 했는데 네이처 사이언스 쓴 거예요. 그냥 제가 만약에 마음을 안 먹었으면은 못 쓴다니까요. 그냥 저는 똑같아요. 제가 강연을 하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200명을 강연을 해도 300명을 강연을 해도 거의 300명짜리 제일 크게 해봤는데 그럼 1% 바뀔까 말까라고. 여러분 중에 3명, 2명, 1명 바뀐다. 안 바뀔 수도 있다고. 절대 안 바뀐다고. 한 번으로 바뀌었으면 다 바뀌었다고 벌써. 그래서 제가 졸저지만 책도 쓰고 그 다음에 SNS로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포스팅도 계속 열심히 올리고 그 다음에 AS 모임, 애프터 서비스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100% 다 바꾸냐?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10%까지는 올렸어요 지금. 제가 어제 어제 페이스북 포스팅도 제가 그렇게 소설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보내줘요 그 피드백을.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피드백 좋은 게 너무 많이 와갖고 누적이 되거든요. 그 하나 피드백은 고영성 작가님 얘기도 나옵니다. 진짜로 실제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피드백에. 그러니까 세상은 커넥티드, we are connected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그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10% 정도까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친구들이랑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정말로 이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의미 깊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함께 했을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다음에 제가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이렇게 40, 50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 젊은 친구가 훌륭하다고. 근데 오해세요, 오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기적인 행동. 왜? 저는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원칙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고 작가님이. 뭐 전문가까지는 예. 아니고. 경제를 많이 파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하시고. 예. 투자의 1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잖아요. 예. 그러면 인간관계의 투자도 똑같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한테 당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한테 빌붙고 약한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약한 사람 당장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 아직 세공이 되지 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캐내고 닦고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빡셉니다. 왜? 깎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원석 자체로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 세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 그게 기술이거든요. 얼마나 아프게 깎아야겠어요, 정교하게 진짜. 실제로 뭐 박사님께 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포스팅 중에 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막상 이렇게 세상에 부딪혀 보면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 정말 같이 어깨를 겨루려면 예. 깎고 또 깎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즐겨야 돼요. 네, 그거를 즐겨야. 그러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어느 정도 승화가 되면서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감이. 그다음에 산에 그러면은 미쳤다고 산에 왜 올라가겠어요? 사람들이 힘드는데 그게 그 작가님도 800km 걸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진짜 그 원래 이제 좀 안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야 내가 해봐서 하는데 누가 많이 하겠죠? 우리 MB께서 많이 했던 건데 근데 정말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를 가져보는 거, 그렇죠. 자식을 한번 가져보는 거, 아빠 엄마가 돼보는 거는 저도 그 아기 엄마 아빠를 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난하고 그랬는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돼보면 알아요. 그게 그 말고는 안 돼.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책을 한 권 써본달지, 그렇죠. 800km 걸어본달지, 그거는 경험했을 때 임팩트가 그냥 기존에 상상했던 거를 월등히 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 과정은 쉽지 않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거예요. 저희는 그 지난 에피소드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는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로 풀어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니까 좋더라지 내가 해봐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좋더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웬만한 법칙, 진짜 무슨 연력학 법칙 이런 이런 클래스 아니면 어떤 법칙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회과학 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법칙이.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고영성 작가님은 많은 이론을 아시고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케이스를 최대한 찾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가 가본 길을, 그러니까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초행길은 가면은 항상 오래 걸리고 고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면 어때요? 엄청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왜? 가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가보려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많이 인생 선배들이 겪어놓은 길을 우리가 이제 얘기로 풀어드리겠다는 거죠. 좀 그 AS 모임 같은 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의 컨텐츠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방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봤을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당연히 우리가 방송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게 있는 거겠죠. 예. 그러나 그 일 자체에 주는 목적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변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정말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 발자국에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예. AS 모임이나 예. 또 우리가 인생 공부 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죠. 다양하게 하는 것도 실제 저희가 진짜 목표 중에 하나가 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이제 고민하시는 분 공부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예.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 한도 안에서 우리가 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할 수 있는 안에서 어떤 방법론적으로 세팅을 해나가고 예. 한번 그렇죠. 적용해보고 한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박사님 글 들었을 때 조금 되게 좋은 관점 갖고 예. 좋은 생각 갖고 그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정말 제가 이 여러 저희 훌륭하신 팀원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건 오늘 있었던 진짜 실화인데 제가 정말 1분 1초를 열심히 살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 결혼식 까먹고 어저께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해갖고 축의금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지금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돌잔치 사회에 제가 보겠다 그러고 하고. 근데 정말 이 인생 공부가 그 정도 지금 저에게 매력적인 정말 툴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똑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딱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 딸이랑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더 못하고 죽는 건 아쉽지만 인간이 하나의 객체로 봤을 때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막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말은 뻔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내일 죽어도 아쉽지 않은데 왜? 그럼 설명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면 왜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저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의 결혼식을 가지 않을 정도로 오늘이 행복하고 정말로 너무 좋아요. 저는 내일도 또 이렇게 살 거고 내일 모레도 이렇게 살 거고 10년 뒤에도 이렇게 살 거고 70년 뒤에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제 마지막 날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게 똑같아요. 완전히.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항상 뭐 하고 쉬어야지. 그다음에 이거 하면 끝이니까 참고 하자. 그게 아니라 지금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극단적 표현이지만 너무 이런 경험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젊은 친구들이랑 쉐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거는 근데 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전달이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단순히 막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봤지만 돈도 많이 벌어보고 뭐도 해보고 뭐 보너스도 많이 받아보고 개인 사업을 해서 막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도 벌어보고 뭐 금전적으로도 성공을 해보고 애들도 바꿔보고 해봤지만 요즘 같은 때가 없어요. 막 일이 막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바로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고의 프로들이 제 팀 멤버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 우리 어떻게 예. 우리 박사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멘토링이나 코칭을 해줬던 수많은 애 중에 최고 케이스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면은 진짜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는데 좀 단계별로 이렇게 초등학생, 고등학생, 참 많은 분들 예, 대학생, 회사원 만나셨네요. 이런 대학원생, 회사원 이렇게. 오케이. 저는 흥미롭네. 예, 저는 학부모만 유료 고객으로 500명 이상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유료 고객으로 제 레드 인터내셔널에서 거의 70명 이상에 대한 멘토링을 해줬기 때문에 케이스가 참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 됐던 이제 가명으로 효찬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효찬이는 제가 싱가포르 있을 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그 효찬이 어머님께서 저한테 얘 이제 그냥 과외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수학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데리고 오시라고. 전 돈 벌어야 되니까 데리고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항상 오면 테스트를 바로 합니다. 그럼 항상 제가 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부모님들한테 항상 물어봐. 얘가 수학 몇 점 맞는 애예요? 그러면은 80점 맞는 애예요. 그럼 시험 보면 60점만 맞고 40점 맞는 애면 20점만 맞고 100점 맞는 애면 80점. 항상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 과대평가합니다. 20점. 진짜 한 20점 정도 딱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효찬이라는 애가 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34점인가 맞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정확히 풀이한 걸 봤죠. 정확하게 풀어서 맞은 건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다 얼추 찍어서 맞은 것들. 제가 어머니한테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 맞았다고. 얘는 지금 공부를 배울 애는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서 뭐 나를 믿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좀 할 테니까 내가 이런 거가 전문가니까 맡기라고. 어머니 아버님 되게 쿨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라고. 왜냐면은 걔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5학년 때 왔는데 걔가 그 사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교육을 몇 천만 원씩 받았는데 하나 맞은 거야. 하나는 EBS 방송만 맞아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걔 적금 통장으로 만들었으면 걔 인생이 훨씬 도움이 됐을 뻔했는데. 그렇지. 10년 묻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뭐가 되긴 되잖아요. 그럼요. 예, 10년 묻으면. 아이고 원래 네. 투자, 그러니까 저축 같은 경우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이 쌓이는 게 무서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맡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특이한 애였던 게 덩치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로 얘가 초등학생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덩치가 큰데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저랑 대화하는 게 약간 이상을 했어요. 처음에 애가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하게 말이 많았어요. 막 선생님, 삼국지에서 뭐 하우돈이랑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선생님, 뭐 반도체는 뭔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질문도 연속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호기심이 많은 애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질문 논리적이지 않고. 네, 그냥 질문이 계속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대답을 해도 듣질 않아요, 잘.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저한테 이제 그 공부 비법을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근데 공부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단데, 근데 그 열심히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비법이 있는데, 그게 말이 먹혀야 되는데, 그 말이 먹히려면은 공감대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생각해보세요. 새벽 6시, 5시에 막 어저께 작가님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주무셨어요. 근데 6시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힘들죠.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정말로 내가 진짜 정말로 예쁜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로 치면 정말 잘생긴 남자, 내가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나 내일 뭐 공항에 오는데 좀 나와줄 수 있어?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나가요. 나가야지.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힘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가 엄청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걔네들이랑 운동을 먼저 같이 해요. 그래서 축구도 같이 해주고 농구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슛도 잘 넣는 것도 보여주고 막 농구 잘하실 것 같아. 커셔가지고.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농구를 그 NCAA 선수들. 근데 NCAA라고 해서 이게 좀 거짓말인 게 거짓말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는 게 디비전 1, 2, 3가 있어요. 이제 디비전 3. 그래도 제 친구들 다 덩크슛. 그렇지. 아니 나는 흑인 뭐 덩크슛 약간 다 새끼리긴 한데 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우리끼리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 때는 메인 그게 여의도였거든요. 여의도에서 이렇게 밤에 우리끼리 막
슛 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중에 제일 3점슛 잘 쏘는 애가 있었거든요. 예. 막 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벅저벅 어떤 한 사람이 걸어와요. 예. 그러더니 우리가 3점슛 정말 점프해서 힘들게 하는 곳에서 가볍게. 가볍게 계속 넣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디 고등학교 농구 선수인데 네. 주전도 아니래요. 그래서 아유, 역시 이게 안드로 차이구나. 이게 그냥 아마추어하고 실제 제가 프로하고는 키가 187입니다. 7. 그래서 제가 그 흑인 친구들이 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너도 같이 가서 농구를 하자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전문적으로 운동한 친구의 그 근육의 크기가 저랑 상대가 안 되고 제가 187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187에서 센터지 그게 1, 2, 3, 4, 5라 그래요.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그렇죠. 가드, 예. 스몰 포드에서 걔네가 이제 흑이니까 which one do you wanna play? 넘버 1, 넘버 2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 넘버 2가 뭐냐 그러니까 가드를 할 거냐요. 포인트 가드 아니면 슈팅 가드 할 거냐? 맨날 센터만 했는데 그래서 스몰 포워드 3 제가 그랬어요. 3 그랬어요. 스몰 포워드까지? 그래도. 그래서 근데 뭐 다 덩크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 예.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찬이한테 농구도 보여주고 음. 야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어요. 그다음에 게임도 같이 하고 공부는 되게 조금만 했어요. 항상 극소량만.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친해졌고 그 이제 친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얘가 운동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덩치도 크지만 뚱뚱해요. 그래서 살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체력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루는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희찬이는 우리 축구하면 우리 반 구멍이라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들으니까 구멍이란 거. 희찬이랑 같이 하면 우리 팀 무조건 진다고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축구를 맘먹고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좀 막 가르치는데 헤딩을 좀 가르치는데 너무 얘가 눈을 완전 질끈 감는 거. 다 누구나 그렇죠.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이면 축구를 많이 해도 눈을 감는데 헤딩을 할 때 그런 걸 극복시켜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눈 감지 마! 그러면 눈 안 감을 것 같아요? 감아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적 반사잖아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건 되게 진짜로 체계적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예요. 한 행위가 희찬이 잘 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얼굴에다 축구공 던져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말고 이렇게 살살 던져봐. 이게 하늘에다 제가 던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로 눈 뜨고 코에다 딱 맞아요. 코가 솔직히 좀 얼얼하긴 하죠. 코피까지는 안 나는데 얼얼. 축구공도 근데 아프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게 선생님 피 났어? 선생님 죽었어? 이 공 맞아도 안 죽어. 너도 눈 뜨고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살짝 맞히는 거예요 진짜. 헤딩하지 말고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코에다 살짝 맞춰. 아파? 안 아프지? 아픈데 그렇게 하면 안 아프다 그래요. 안 아프지? 조금 더 세게 맞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눈 뜨고 헤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야구도 똑같아요. 야구도 그냥 공이 날라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고개를 쑥으려면서 공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는 무섭지.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더 망설였긴 했지만 그 안정구는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마 그 코 맞으면 코피 터질 것 같아갖고 이마에 맞으면서 희찬이 선생님 죽었어? 똑같아요. 그게 유치한 얘기 같죠? 단순한 진짜 근데 이 단순해서 걔한테 신뢰감을 주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한 3달 지나니까 저랑 캐치볼도 잘하고 헤딩도 잘하고 공도 힘이 세서 뻥뻥 차갖고 스토퍼 이런 걸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살도 조금 빠지고. 그게 느낀 게 그 신뢰잖아요. 신뢰.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코비가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뢰를 쌓는 데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근데 신뢰가 한번 쌓이면 끝이에요. 신뢰 속도는 빛의 속도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은 뭐 조사하고 뭐하고 왜냐면 네. 나의 신용이 잘 네. 판가름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친한 친구 예. 혹은 정말 가족 좀 힘드니까 예. 잠깐만 빌려줘.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잖아요. 바로 빌려주죠. 예.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따지지 묻지도 않는 거죠. 예. 속도가 빠른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예,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왜냐면은 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싶고 훌륭한 코치가 되고 싶고 훌륭한 멘토가 싶으면은 구체적으로 보여줘.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로 커맨시예요. 와서 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항상 이제 축구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싱가포르 비 오면은 억수로 오거든요. 하면 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짜로 억수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억수로 오니까 그게 그 잔디밭이 물이 막 이렇게 거의 연못처럼 차일 정도로 고여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한꺼번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희찬이가 저 당연히 축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당연히 와갖고 선생님 축구 안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열이 받더라고요. 비 오는데 왜 축구를 안 해? 축구는 비 올 때가 제일 맛있는데. 아니 그 눈이 와도 하고 지진이 나도 하는 거라고. 진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축구는. 그래서 나가 그러니까 걔가 옷
줬는데 젖으면 좀 어때? 세탁기 없어 너네 집에? 선생님 빨아줄게. 나가. 선생님 나갔어. 이거 막 아무도 없어요. 그 허벌판에 우리 둘밖에 없어. 비가 너무 많이 막 벼락도 치고 좀 저도 춥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이 적당히 많으니까 슬라이딩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희찬이 다이빙 한번 하자. 그러니까 흙탕물이거든요. 안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막다 먹거든요. 그래도 다이빙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되게 이렇게 좋은 잔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림 같은 잔디들라서 되게 잔디가 되게 운동하기 적합한 잔디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슬라이딩 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건 또 왜 했냐? 너무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따지면 네, 따지기 시작하면은 할 거 없다 이거지. 끝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해야 될 때는 그냥 흔히 그러잖아.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라고 좀.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것도 극복을 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많이 친해졌죠. 많이 친해졌는데 그래놓고 애가 엄청 성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쓰잘데기 없는 질문도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아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의 비밀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걔가 원래 약간 자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루는 걔네 엄마가 막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희찬이가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할머니가 막 희찬이를 막 끌어안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으셨대요. 예? 희찬이를 막 끌어안고 막 부둥켜 우시니까 그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병이 있어, 그러니까 증세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안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운동으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얘한테. 더 욕심이. 그래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됐다는 걸 증명을 제가 딱 한 게, 항상 저는 멘토링하면 그거예요. 왜 제가 과외를 안 하고 멘토링이라는 걸 하냐면은, 과외는 어떻게든 선생님들 오래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멘토링을 맨 처음에 필요하면 일주일에 5번 오라 그래요. 그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3번만 오라 그러고, 때때 뭐 그만하자 그래요 제가. 제가 항상 해서 먼저 그만하자 그래요. 저는 그거로 뭐 돈 벌 방법은 많았었고 고객도 많고 그러니까 되면은 졸업을 시켜야지 혼자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옆에서 붙여갖고. 멘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조바퀴거든요. 보조바퀴는 절대 주동력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조바퀴가 오래 붙어 있으면 오히려 빨리 못 나가요. 그렇지. 보조바퀴는 어느 순간 되면 떼야 돼요. 근데 보조바퀴는 동력이 없어서 이렇게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바퀴는 항상 다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만 살짝살짝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바퀴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근데 희찬이한테 항상 이제 말한 게 있었어요. 자기도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성적도 조금씩 오르니까. 그냥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희찬이 너 선생님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안 본다고. 항상 선생님과 진짜 정말 너의 이별은 너가 실력이 출중해져서 헤어지는 거지, 너 말 안 들어서 헤어지면 너는 진짜 너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됐다 했는데 하루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니, 이제 걔네 어머님이 이제 효찬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걔가 또 어울려서 스마트폰을 사주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걔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효찬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갓이라고 온 거예요. 갓, G-O-D. 그래서 제가 효찬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효찬아, 응? 왜 갓이라고 보냈어 선생님한테? 아 잘못 보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넘어갔는데 어머님을 또 만났는데 효찬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전화번호부 목록에는 VVIP라는 거에 2명이 이렇게 이름이 있대요. 2명이. 한 명은 효찬이 베스트 프렌즈, 한 명 갓이라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신 박사님이네.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성당 다니시는데 갓은 누구야? 선생님이라고, 시영준 선생님이라고. 왜 시영준 선생님이 갓이야? 그러니까 신씨라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씨라서? 시영준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라고. 나는 시영준 선생님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이분은 나한테 신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그 갓이 왜 하는 거냐면은 이름을 저장하려다가 문자로 잘못 누른 거예요. 보내기로. 그렇게 해서 와버린 거예요. 그런 게 다 에피소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인내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막 주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걔가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풀어 그래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줘. 아주 기초적인 개념. 왜냐면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과외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거는 다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재밌게 읽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답이 없는 문제들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건데 언젠가 너가 혼자 해야 되니까 읽으라고. 그다음에 풀어봐. 못 풀어요. 그럼 뭘 모르는지 제가 설명하라 그래요. 뭘 모르는지. 그러면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한 문제라도 뭘 모르는지 너가 말할 때까지 선생님 기다릴 테니까 계속 고민하라고. 2시간도 기다린 적 있어. 한 문제 갖고. 계속 고민하는 거 한 문제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가 뭘 모르는지를 잘 알게 돼요. 아, 그럼 그래요. 그걸 모르면은 전 단계로 가서 다시 배우고 와야 된다고. 자꾸 모르는 상태에서 누적이 되니까 이게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복리가 그렇죠. 쌓여야 되는데 복리로 깎이는 거라고 이게 점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매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걔가 풀이 과정을 진짜 지켜보죠. 얘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인내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걸 제가 다 아니까 이제 그 엄마랑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근데 제일 이제 그렇게 스스로 모르는 걸 파악하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뭐 다른 테크닉은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효찬이랑 효찬이한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효찬이 문제 풀고 있어. 나가요 제가. 나가면 이제 딱 문제만 풀고 있어. 그러면은 효찬이가 이제 문제를 풀죠. 제가 나가는 척하면서 문 뒤에 숨어요. 문 뒤에 숨어갖고 이렇게 진짜 강력계 형사 잠복하듯이 이렇게 잠복하면서 창문으로 문제를 푸나 안 푸나 계속 지켜봐요. 계속. 그러다가 한 30분 지났나?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이 가면서 스마트폰을 쓱 꺼내더라고요. 그때 마약 밀매단 잡듯이 진짜로 일부러 소리도 크게 내면서 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손목도 꺾어요. 따라하면서 너 선생님이 문제 풀고 있으라고 하지 누가 스마트폰 보라 그랬어. 그럼 애가 느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제가 보여요. 막 진짜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그 생각에도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저도 그 감정이입이 돼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저도. 예. 잘못했대요. 너 진짜 놀랬겠다. 예, 진짜 그렇게 해요. 너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그럼 선생님이랑 헤어진다 그랬지? 너 선생님이랑 해서 너 정말로 에이스 되고 싶지 않아? 너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내일부터 보지 않을까? 잘못했대. 다시는 안 그러겠대. 그렇게 해서 또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공부를 하다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효찬이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게 또 하고 있어. 그래서 딱 또 숨어요. 또 다른 데 숨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몇 번 보더라고. 거기 내가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데 반대쪽 문에 숨었어요. 그래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시간 동안 한 번도 진짜 안 움직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계속 풀어서 한 1시간 55분 됐나? 그때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스마트폰에 또 손이 가더라고요. 근데 서 있는 게 훨씬 힘들어요. 거기 서 있는 게 매복하고 있는 게.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우당탕탕 하면서 막 의자도 하나 일부러 막 넘어뜨리면서 힘들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만져라. 그래서 진짜 마약 밀매 잡듯이 또 정말로 인신매매 잡듯이 또 잡아갖고 손목 꺾으면서 희찬이 너무 못 쓰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한 거 뭐 안 지키네. 그러니까 선생님 희찬이 사랑하고 선생님 희찬이 제일 좋아하는데 선생님만 희찬이 좋아하고 희찬이 선생님 안 좋아하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시간을 안 해도 2시간이 지난 잘 몰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걔가 딱 말하는 게 아니 그 공부 시간이 끝나가는데 선생님이 안 오셔갖고 연락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합리적으로 말해주면 안 돼요. 100m가 100m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120m까지 달릴 생각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 시간 걱정하라 그랬어?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선생님 나한테 안 오면 연락하라 그랬어?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말해봐. 공부하고 있어 그랬어. 공부만 해. 딱. 선생님이 시킨 거 공부만 해. 그래서 또 하죠. 한 2주 있다가 그래서 또 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시간 10분이 지나도 애가 딱 공부만 해서 딱 들어와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 주는 계속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가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적이 한 34점 맞다 60, 70점까지 원래 많이 꼴찌 많이 올라. 그 심리적으로 아팠던 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부할 자격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60, 70점까지 올라갔고 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놀랐어요. 그랬겠네요. 사실 그 효찬이 덕분에 엄청난 고객이 유입이 됐어요. 그랬겠네. 진짜. 아니 엄마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돈을 벌었었죠. 진짜 상상한 이상의 수익을 벌었었죠. 왜냐면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그렇죠. 뭐 나머지도 다 성공을 했어요. 항상 제가 말했듯이 저희 원칙은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이에요. 제 강연도 이런 쓰레기 강연 못 들었다 그러면 환불 신청하자. 환불해드린다니까요. 그럼 어쩔 수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롱런 하려면은 진실 내지 못하면 절대 맞아요. 반짝하는 거랑 어림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박사가 끝나서 한국으로 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이제 효찬이네 엄마랑 카톡이 음. 연락이 됐어요. 이제 효찬이가 벌써 뭐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이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찬이 카톡을 알게 돼갖고 효찬이 잘 지내니? 선생님이야. 효찬이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반에서 1등을 한다고. 반에서 효찬이 그래서 제가 카톡에 보냈어요. 막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저 소름 다 돋았죠. 나 지금 나도 소름 다 돋았죠. 이 얘기는 제가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왜냐면 그 카톡에 다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찍어놨어요. 캡처를 해놨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근데 걔가 얼마나 의젓하고 대단하냐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가족이 그 효찬이 때문에 다 싱가포르에 있다가 엄마랑 기러기 아빠랑 계시다가 효찬이가 너무 의젓해서 효찬이만 싱가포르에 남겨 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중고등학생부터 혼자 자취를 해요. 홈스테이에서. 이건 뭐 1등도 대단하지만 이거 더 대단하네. 얼마나 대단해졌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 카톡 그거 나중에 제 포스팅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효찬이 근데 선생님 늘 말하지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2인가 근데 걔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말해도 명심하겠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걔가 원체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애라서 그냥 소림사에서 진짜 공부 수련 받듯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는 너무 잘못될 정도로 너무 진지해져 갖고 자기는 대학을 안 가겠다. 자기는 뭐 금융 그러니까 해상 무역 무슨 금융 쪽으로 자기는 싱가포르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뭐 어디 폴리테크닉에 가서 뭐로 크게 고등학생 그런 계획이 서 있어. 그래서 그건 제가 말했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일단은 폭넓게 공부하라고. 너무 그치. 너가 지금 뭔가 바이어스 돼갖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스타 한판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 뭐 당구하고 뭐. 그냥 제가 그 PC방 고등학교 1세대인데. 그렇죠. 저는 4살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대학교 그러니까 때였으니까. 저희가 이제 배틀넷에서 만났었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1000원짜리 PC방 찾아다니느라고 막 1,500원, 2,000원 그럴 때 막 그러고 살았었는데 자기 진로를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네 삶이.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비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코치가 있는 게 제일 좋고 멘토가 있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멘토가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냐.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멘토가 아니에요. 스타지 스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전 스타 강사 스타 멘토 그런 쓰레기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전 누가 저한테 솔직히 멘토라는 말도 싫어요. 그냥 형 오빠 아저씨. 제가 요즘에 아저씨란 말 좋아하는데 그 아저씨가 원빈이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막말인데 그 학습계 원빈 그 아이들을 다 구해주겠다. 근데 좀 호남형이긴 해요. 그래서 학습계 아저씨. 조각형은 아니고 호남형. 아저씨. 그래서 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아저씨.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게 일단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 칭찬에 대해서 고전적인 실험이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칭찬할 때 자녀분이 있으신 분 많이 아시고 또 대부분이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우리 애 잘한다. 뭐 우리 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칭찬하죠. 결과를 칭찬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정을 칭찬하는 게 훨씬 좋고 그렇죠. 과정을 칭찬할 때 실질적으로 항상 자기가 한계를 짓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애 잘하네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니 잘하네. 열심히 하네. 고민을 하네. 못했을 경우에도 왜 못해? 네가 엄마 닮았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못했니?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지 못했네?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진짜 실패를 경험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했다면 이걸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뭐 아시다시피 다 알잖아요. 이 세계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1등 기준 좀 나가면 1등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칭찬은 항상 과정을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작가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독서 전문가시니까 그게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자녀가 책을 확률이 없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저희가 인생 공부 영어 지문에 예문으로 올라왔는데 황희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걸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정량화로 나온 거가 부모가 심지어 책을 안 읽어도 집에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가 학습 능력이 높을 확률이 훨씬 크다. 그게 맞아요. 뭐 네. 2.1년, 2.5 이런 게 더 정량화로 큰 집단 실험을 해갖고 나왔어요 이게. 그 신정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감옥으로부터 사색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부모보다 그 시대를 닮는다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또래 집단이나 문화가 되게 중요하니까. 예. 그런데 그 예외되는 것 중에 가장 극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죠. 예. 독서는 그 시대보다 부모를 닮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책 읽으면 집안에 책이 많으면 예. 애는 대부분 책을 잘 읽게 돼 있고 예. 잘 읽으면 당연히 보는 게 책인데 그렇죠. 익숙해지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사고력이랄지 어휘력이랄지 문제 해결 능력이랄지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아니 한국에서 김치 많이 먹으니까 김치 좋아하는 거고 미국에서 맞습니다. 피클 많이 먹으니까 피클 좋아하는 거고 네. 우리는 골뱅이가 좋은데 걔네는 프랑스 애들은 달팽이가 좋은 거고 네. 거의 비슷한데 솔직히 전 달팽이 먹으러 가면은 뭐 맛은 있지만 그렇게 막 유쾌하게 먹진 않거든요. 근데 골뱅이는 걔네 입장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골뱅이 없어서 못 무침. 먹죠. 서면 해가지고 몇 개 예. 하면 좀 짱이지. 예, 그다음에 번데기도 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게 근데 그렇구나. 언젠가 뭐 혐오식품 1위로 뽑혔더라고 외국에서. 예. 그 벌레를 어떻게 그렇지 먹냐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아니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게 그건데 번데기 맛있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데 숟가락을 퍼먹는데 저는. 그래 니네는 내 예, 원숭이 내 먹냐?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많이 보고 자란 거는. 그 다음에 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은 저는 3시간 정도 하는데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앞뒤 30분밖에 없고 거의 한 5, 6개월 이상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와서 저한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중간에는 부모님밖에 안 가르쳐요. 그냥 아이들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포인트 레슨만 하는 건 빼고는 무조건 혼자 공부해요. 혼자 공부 시킨 다음에 일단은 시키면 하거든요, 애들이. 그 다음에 지가 혼자 하게 한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만 물어보는 거 대답만 해주고 그 다음에 지루할 때쯤 되면은 이제 남자애들 하면은 오락 얘기하고 이제 내가 스타의 조상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네 롤 하듯이 너 나랑 스타 붙으면 아직도 안 된다고 나한테. 안 스타, 되겠죠. 예, 스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구는 또 챔피언스 리그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애들이랑 그렇죠. 챔스 맞아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제가 미국에서 NCAA 그 디비전 3랑 농구도 해봤고 동아리 생활도 축구도 좀 빡세게 해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든 비유는 운동하는 애들은 추신수 그러니까 뭐 박찬호 이런 비유를 하면 잘 먹히거든요 애들한테. 그렇죠. 이해가 빠르죠. 예. 그렇게 애들은 그래서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 정신교육을 엄청 빡세게 해요. 정말로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까지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그리고 뭐 결국에는 뭐 그 거짓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70-80%는 멘토링 10번 안에 한두 번은 다 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다 너무 힘들어서 한번 울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울고 그래서 부모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명확해요. 결국에는 성적이 조금 오르는 애가 있고 저는 성적이 떨어진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조금 오르는 애가 있고 심하게 많이 오르는 애가 있는데 그 거의 뭐 100%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마가 공부를 시작하면은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정답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그래서 독서 발췌록도 많이 보내드리고 책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날은 와갖고 그 엄마랑 아이랑 저랑 TV도 같이 봐요. 근데 저는 느낀 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뭔 일이 있건 할 때 예. 네이버 검색을 하잖아요. 아유 근데- 초등학생이 답해주는데 근데 대학생이 묻고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답해주는 게 저는 이제 부모라는 게 당연히 애를 낳으면 주어진 이름이지만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고 예.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예. 근데 공부를 안 한다는 예. 거죠. 애가 어떤지 예. 그것도 이제 거의 풍문으로 듣거나 예. 이 벌어질 때 네이버 검색해 가서 블로그 포스팅 어. 보고 예. 이렇게 카더라만 하다 보고. 보니까 뭐 이제 당연히 실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정확한 어떤 진단이나 행동을 할 뿐만 예. 아니라 실제로 그 모습이 예. 뭔가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또 애한테 영향을 주고 예. 인간은 그 모방이 존재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애들이 뭘 보고 잘하겠습니까? 그거 예. 보고 잘하게 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막
무슨 금융 설계사의 자격증에 도전을 하시고 막 별의별 걸 다 하세요 진짜. 막 부동산 자격증도 따실라 그러고 막 책도 엄청 읽으시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럼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공부가 어렵구나. 공감대가 처음으로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 얘가 하는 공부가 그냥 하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지금 제가 이제 독서에 관련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평균 10권 읽는데 애들은 70권 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애들한테. 머리가 터지죠 진짜. 이제 중요한 건 부모는 10권도 아니고 1년에 예. 애들은 반 강제적으로 읽는 거거든요. 예. 애들이 이 책 읽는 게 쉽지가 않고 놀고 예. 싶지. 예. 근데 얼마나 자극적인 게 그럼요. 많습니까? 그거는 뭐 분명히 학교에서 예. 독서일지 쓰라고 계속 압박할 것이고 예. 부모가 계속 애들이 그렇게 해서는 독서와 즐거움을 못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됐을 때 안 하는 읽었던 거죠. 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죠. 부모가 만약에 그 정도 책을 읽게 된다면 예. 당연히 아이들도 그 안에서 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예. 그 즐거움을 나눌 예. 수가 있고 또 부모님과 뭔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같이 애들하고 같이 뭔가 함께 하다는 것이 애한테 엄청난 힘이 예. 되는 거거든요. 예. 부모랑 엄마랑 똑같은 거 뭐 하고 있네? 이게 그 하나만으로 되게 안정감과 힘을 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말만 하는데 엄마는 하지 않아. 나만 하고 있네. 예.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뉘앙스의 차이인 게 독서 해라. 그럼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독서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그게 자기가 안 좋아하면 감정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딱 비유가 좋냐면은 맛없는 거 먹어라 그럴 때는 안 먹잖아요. 근데 가족이 우리 다 외식하자 그럼 다 같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함께 맞아요. 하자야. 함께 하자. 네. 독서는 정식의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음.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자. 그럼 와 이게 신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독서가 맛이 없으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면서 막 그럼 제가 보면은 막 그 부모님들 보면 카카오 이 스토리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발췌하신 걸 엄청 올리세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발췌록을 엄청 길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막 프린트해 갖고 막 그 공부하시면서 카카오톡을 프린트해 갖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도 공부하시고 그러면 수준이 확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애한테 공부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까 그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재밌으면 하는 거지 재미없으면 뭐 아무리 시켜도 소용이 없다고. 그거 실제로 공부해라 하다가 제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실 거면 저는 멘토링을 안 하겠다고. 그 애한테 물어봐갖고 멘토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애한테 확인을 해요. 진짜 안 하는데 엄마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기다려서 중간고사까지 가죠. 성적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엄마들 환장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그래요. 롤 하면은 애들한테 너 롤 뭐 레벨이 뭐야 뭐 실버야 뭐 그러고 물어봐요. 너 되게 못하네 롤? 너 되게 바보구나 제가 막 그래요. 하려면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연습도 제대로 하고 키보드 연습도 제대로 하고 잘하는 사람 거 벤치마킹하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해야지. 너가 맨날 네 생각 갖고 네 사고를 못 벗어나니까 네가 롤이 맨날 그 양민이라서 맨날 학살만 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느낌이 확 가요. 그거는 저랑 비슷하게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학살은 그래서 너 내가 롤 엄마한테 말해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시켜줄 테니까 너 딱 2레벨 못하면 롤 그만두는 거여서 거기다 그만둬요. 롤 보면은 이제 아이템이 많이 떠야 되거든요. 예, 예. 레벨 올라야 되고 예. 그러면은 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CS라고 뭐 하나하나 예, 열심히 예, 먹어야 예, 돼요. 예. 너 레벨 하고 CS 아니 그러니까 아이템 뜨려고 뭐해? CS 하나하나 열심히 먹어요. CS는 그렇게 열심히 먹으면서 예. 공부를 안 하냐? 너 상대방의 넥서스를 터뜨리기 위해서 네가 레벨이 올라가고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좋아야 네.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CS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왜 공부는 안 하냐? 네. 공부를 열심히 해. 하루하루 해야 그게 나중에 네가 레벨업 되고 아이템 뜨고 넥서스 터뜨리고 실버에서 골드에서 뭐 플래티넘 하고 나중에는 뭐 프로게이머가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어지면 부모님들이 너무 저랑 상담을 하고 싶어요. 자기네들이 배우는 게 너무 좋고 저한테 재밌는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저 무슨 독서 얘기해주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든 챙겨서 오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밌는 거예요. 거기 오는 게.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하거나 저희 동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너무 부모님들이 좋으시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거의 막 주말에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 있을 때 했으니까 다 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효찬이 얘기 말고 그 뭐 약간 이제 마지막 이거 이번 시간 마치면서 하는 플러스 알파로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 걔네는 이제 가명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철수철남이라고 했을 때 수철라. 철수철남이는 형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음. 얘네랑 조금 또 효찬이 아시는 분인데 얘네한테도 이런 좀 이렇게 좋은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걔네는 문제가 뭐냐면 철수철남이가 죽일 듯이 싫어해요. 막 그런 말도 해요. 저는 우리 형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쟤네가 걔네랑 같이 축구를 했어요. 계속. 이제 그 철수가 동생이고 철남이가 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철남이가 어디 갔을 때 철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형이 없어갖고 진짜 형이 있었으면 진짜 좋을 뻔했다고. 그럼 운동도 같이 하고 최소한 누가 하나 때려도 형이 와서 그래도 한 학년 위니까 좀 막아주기라도 할 테고 그랬는데 나는 형이 없어서 형 없는 게 너무 아쉽대. 제가 이걸 한 3달 동안 노래를 했어요, 진짜. 형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철남이한테는 동생의 중요성. 그걸 제가 걔네 없을 때 계속 그걸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차분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대면서.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일이 있었냐면은 그 효찬이 포함해서 다 같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치킨을 제가 사주러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철남이가 형이죠. 철남이가 화장실 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철수가 갑자기 우리 형 어디 갔지?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엄청 우애가 좋아졌어. 특히 운동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철남이가 여드름 짜느라고 그 화장실에서 되게 오래 있다고 왔더라고요. 여기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짜느라. 그래서 여기 피 엄청 흘리면서 오더라고요. 여드름 짜갖고. 근데 시트콤 같아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치킨 시켜놓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철남이는 중학생이어서 사춘기 외모에 민감한 나이.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여드름 짜면 안 되는데 잘못 짜져갖고 완전 흉터나서 왔더라고요. 그렇죠. 막 세균 다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철남이 부모님 아버지까지도 만났었는데 아버지랑도 술도 한잔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식물을 키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키운다는 개념을 봤을 때, 그럼 농사를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나요? 어떻게 열매를 크게 맺어야 되나요? 어떻게 어떤 씨앗을 써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저희가 항상 대답하는 건 일단은 논이나 밭부터 비옥하게 만드시려고. 당장 거름부터 뿌리시라고. 나쁜 거부터 힘든 거부터 하라고. 왜? 거름을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름부터 뿌리라고.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뿌리면은 뭘 해도 애들은 된다고. 근데 그거 없이 메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메마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하니까 열매도 조금 맺고, 근데 그 조금 열매에서 죄송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제 커맨 씨도 말씀하고 제가 이제 좀 교회당이니까 이거 다 예수님 비유하신 내용인데 몸으로 체득하고 계시네. 제가 커맨 씨도 예수님 잠을 먹고 와 보라 할 때 그런 성경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마음반 얘기하면서 나오는 비유거든요. 제가 그래서 따로 종교 생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체득화가 많이 돼갖고 언젠간 또 회개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종교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비옥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 너무 결과만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고 함께 하지 않은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모가 아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죠. 그 감정을 배제하고 본다는 게 저야 솔직히 말이 쉽죠. 왜냐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당장 맨날 밥 해 먹고 말 안 듣고 아픈 거 챙기고 뭐 그 항상 같이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하는 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냉철하게 대하기는 힘들어도 함께 공부를 하면은 큰 메인스트림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시면은 아이는 그건 리스크 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공부하시고 독서하시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책이 이제 이게 방송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엄청나게 거기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돼. 이게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책 추천이.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밖에 전체 제목도 그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이제 효찬이의 저는 무궁무진한 미래를 기원하면서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애아빠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제가 책을 읽었던 거를 몸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거의 드문데.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을 제가 하고 왜 계셔요. 고영성 작가님을 좋아하시면은 제가 진짜 여러분 거짓말 정말로 1나노그램도 안 보태고 제가 공학 나노그램도 안 보태고 진짜 거짓말 원자 하나도 안 보태고 100% 애드립으로 순전히 하는 거거든요. 대본 없이. 근데 여러분도
진짜 저도 책을 고 작가님처럼 읽고 싶은 게 제가 아무런 그 자료로 듣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사례를 얘기해 주시고 그걸 심리학적 용어나 인지학적 용어로 정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고영성 작가님과 이제 팀을 결성하게 된 이유죠. 저는 실험가고 이론가니까. 그냥 결론은 뭐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럼 저렇게 똑똑해집니다. 전 부러워요. 저렇게 똑똑 학습 아유, 능력이 뛰어난 얼굴이 사람이. 빨개지네. 나 제가 책 6번째 샀는데 아직도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1부 이렇게 마치고요. 예. 2부에는 어떤 다른 에피소드로 나이를 좀 예, 올려서 나이를 올려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